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베이직 계속해서 함수에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워봤고요. 인자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반환값, 리턴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애들을 좀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를 좀 분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함수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이거는 뭐 그냥 저희 임의적인 분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류를 내장함수, 저희 보통 빌트인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외장함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그때 정의를 했죠. df add에 a, b 이렇게, 그다음에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사용자가 먼저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라는 것도 결국 어떤 식으로 동작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가 있으면 제가 a 이꼴 1라고 하면 a가 1에 내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실행을 해야지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사용 가능하다.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add라는 함수를 만들면 어딘가에는 우리가 써놓은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a 이꼴 1을 하나, 함수를 정의를 하나,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먼저 메모리에 올리는, 즉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해줘야 쓸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올라와야 이거를 저희가 쓸 수 있죠.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장함수, 외장함수 이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프린트라는 함수를 계속 썼어요. 기억나시죠? 프린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계속 썼는데 우리 프린트라는 함수를 정의한 적이 없어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를 정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쓸 수 있냐?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얘도 죽었다 깨도 무조건 메모리에 올라와야 쓸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올라와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올라오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내장함수, 외장함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장함수, 외장함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장함수는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PC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PC가 이렇게 있고 파이썬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장함수는 뭐냐면, 내장함수는 저희가 파이썬을 설치할 때, 파이썬 설치 시에 니네 파이썬 쓰려면 이 정도 함수는 필요하지 않니? 라고 PC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파이썬 설치할 때 여기다가 내장함수를 여기다가 같이 설치를 해줘요. 파이썬을 우리가 고르지 않아도 파이썬을 설치할 때 내장함수를 내 PC에다가 쭉 설치를 쭉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외장함수도 설치해줘요. 외장함수도 쭉 설치를 해줍니다. 외장함수도 파이썬 설치할 때 여기다가 쭉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지금 PC에 설치가 된 거죠. 내 디스크에 설치가 된 겁니다. 디스크에. 여기는 사용할 때는 메모리에 올라와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실행하게 되면 요거는 설치고 여기는 파이썬을 실행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장함수를 올려줍니다. 우리가 로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동으로 내장함수를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같은 함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프린트 같은 함수는 내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파이썬을 설치할 때 내 PC에다가 카피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파이썬을 실행하게 되면
이 내장 함수를 다 메모리에 올려줘요. 굉장히 많겠죠. 꽤 많습니다. 이렇게 내장 함수를 올려. 그럼 우리는 바로 사용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 가능. 그러면 외장 함수는 어떻게 되냐? 외장 함수는 파이썬을 설치할 때 내 PC에 설치해 주는 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거는 사용할 때 파이썬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로드 시켜주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 로드를 시켜주냐면 사용자가 나 이거 로드 해줘 라고 명령어를 쳐야 돼요. 어떻게? impor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import, 예를 들어서 math는 수학 관련된 함수인데 이게 외장 함수거든요. 이 math를 열어보면 이 안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그 함수, 사인 함수, 이런 수학에 관련된 함수들이 쭉 있는데 얘는 외장 함수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이미 만들어서 설치할 때 내 PC에 디스크에다 카피는 해줘요. 그런데 사용할 때 이거를 늘 쓰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쓰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로드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로드하냐? import라는 키워드로 로드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장 함수는 파이썬 설치할 때 자동으로 디스크에 설치를 해주지만 사용할 때는 파이썬을 실행할 때는 자동으로 로드 시켜주진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가 import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math를 로드를 해야 된다. 한번 로드를 하면 import를 로드를 하면 이 안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한 번에 다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math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그때부터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장 함수는 설치도 되고 자동으로 로드도 되고 외장 함수는 설치는 되지만 로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들은 내장 함수는 프린트 같은 애들, 그 다음에 math나 이런 애들은 외장 함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해서 쓰는 거죠. def, add 이렇게 정의를 해서 씁니다. 그러면 패키지가 있잖아요. 우리 패키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패키지는 뭐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잖아요. 얘는 궁극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만들었냐 남이 만들었냐에 상관없이 패키지는 남이 만든 건데 물론 내가 만든 걸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직접 def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이거를 정의를 해서 어딘가에 파일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파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도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걸 갖다 불렀을 때는 import를 이용합니다. import.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장 함수, 외장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나누지만 이 외장 함수도 얘네들이 파이썬 만든 애들이 파일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장 함수도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내장 함수는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는 거고 외장 함수는 네가 임포트해서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에서 그럼 뭔가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에 있는 애를 내 PC로 일단 인스톨을 해야 되죠. 먼저 내 PC로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인스톨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우리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 PIP, 파이썬은 PIP라는 자동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자동 인스톨러로 파이파이에 올라가 있는 웹사이트에 파이파이에 있는 것 중에서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내 PC로 인스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import를 이용해서 내 PC에 있는 걸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스톨이라는 개념은 외부에 있는 패키지를 내 PC로 다운로드하는 거고 import라는 개념은 내 PC에 있는 걸 갖다가 내 메모리로 로드를 시키는 거죠. 그럼 import를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not found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외부에 있는 걸 내 PC로 가져다 놓지 않은 거예요. import는 외부에 있는 걸 바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import는 내 PC에 있는 걸 가져와요. 그래서 PC에 있는 걸 임포트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스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스를 이렇게 저희 수업하다 보면 임포트 뭐뭐뭐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PIP로 다운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에 있는 걸 PIP라는 인스톨러로 내 PC에 먼저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로 메모리에 올리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PIP로 인스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패키지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부에서 내가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내 PC에다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패키지라는 것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 파일로 있는 걸 가져다가 카피를 해오는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나만 쓰기엔 너무 아까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파이파이에 올리시면 돼요. 이 올리는 거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올릴 수 있고 저도 많이 올려놨어요. 나중에 우리 수업 뒤쪽에서 저희가 올린 거 한번 소개도 드려볼게요. 패키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다가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올려놨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써. 그러면 그냥 내비두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막 너무 유명해서 많이 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다운받아서 쓰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판다스 같은 애들. 이것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거 금융회사 다니던 사람이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함수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파이파이에 올려놨어요. 나만 쓰긴 아까워. 그래서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재단이 설립돼서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막 이걸 만드는데 다 참여하고 있어요. 이 오픈소스의 장점이죠. 공짜로 쓸 수 있는 대신에 만드는 것도 여러 명이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죠. 여러분들도 쓰시다가 보면 함수 좋은 거 하나 만드셨으면 한번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올려서 나 혼자 써도 상관없어요. 올려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의를 한 것들을 모아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파일로 저장한 거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든지 간에 외부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하든지 어쨌든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 내 PC에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얘를 쓸 때는 임포트라는 걸로 메모리에 로드를 시켜줘야 된다. 단 내장 함수는 파이썬이 실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를 해주기 때문에 임포트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프린트나 이런 애들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매번 임포트를 하기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장 함수, 외장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링크가 있는데 내장 함수 참조 사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파이썬 페이지죠. 지금 파이썬.의 도큐멘트 이런 애들이 다 빌트인 함수예요. 내장 함수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이 설명도 다 잘 돼 있어요. 설명도 잘 돼 있어서 쓰기 좋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요거 보실 때 나중에 이런 도큐먼트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꺽쇠 이렇게 있죠. 얘는 누구냐면 우리 파이썬 처음에 실행하면 꺽쇠 나오는 그 프롬프트예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실행하면 여기 프롬프트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카피해서 실행할 때 요거 카피하시면 안 돼요. 카피하시면 안 되고 요것만 카피하셔야 돼요. 요것만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카피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요렇게 밑에 나온 애들은 얘를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자 이렇게 전체를 카피해서 붙여넣으면 이건 다 에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카피하셔야 돼요. 요것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카피해서 요거 빼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웠어요. 또 언제부터 생긴 건지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부분 파이썬 도큐먼트 이런 게 있어요. 아웃풋을 지워주세요. 가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타이핑 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놓고 하면 이제 그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건지 새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예제를 카피하실 때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타이핑해야 되는 게 뭐고 아웃풋이 뭐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뭐고 이걸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도큐멘트 워낙 잘 돼 있었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놔서 제가 우리 강의안에서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프린트 한번 보고 싶은데 프린트가 어디 있나요? 네. 네, 언뜻 잘 안 보이죠? 네, 있나요? 네 번째요.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있네요. 네, 이거 딱 눌러보시면 프린트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기고 예제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실제로 소스도 다 공개돼서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프린트 인자가 많네요. 우리는 맨날 이거 하나만 쓰는데 우리 이거 본 거 있죠? 엔드, 디폴트 인자. 우리 이거 배웠었죠? 디폴트 인자가 역슬래시 엔터네요. 뉴라인.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안 줘도 되잖아요. 안 주면 디폴트가 이걸로 먹는 거죠. 우리 배운 겁니다. 함수의 인자는 디폴트. 그래서 얘는 보면 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디폴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시고 몇 가지 이렇게 있는 애들 많이 쓰는 애들 이렇게 놓은 거예요. ABS 이건 절대값 구하는 얘기고요. 이것도 지금 하나만 나온 이유가 아시죠? 이거 원래 정석은 프린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프린트를 안 해줘도 마지막 셀은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나눠놔야 이것도 출력, 이것도 출력, 이것도 출력. 근데 제가 그냥 합쳐놓은 이유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마지막 줄만 출력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뭐 all은 뭐 전체 다 참이면 참 아니면 false 뭐 이런 겁니다. 하나라도 참 아니면 false 뭐 이런 거. enumerate 우리 배웠어요. enumerate. 이렇게 씌워주면 인덱스를 같이 준다. 0, 1, 2, 3. 네. is 인스턴스 엄청 많이 쓰죠. is 인스턴스. 얘가 1인지 아닌지, int인지 아닌지 true, false를 돌려달라. 랭도 우리 배웠어요. 랭. 이게 전체 열거형 변수일 때 개수가 몇 개인지 돌려달라. 이것도 마지막 줄만 지금 출력된 겁니다. 마지막 줄.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뭐 맥스 값 뭐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면 돼요. 이게 워낙 많아서 네, 뭐 파워는 몇 승, 2에 3승 이런 거 같죠? 네. 레인지 우리 배웠습니다. 레인지. 라운드 소수점 이거 반올림하는 애 같죠? 네. 이건 정렬하는 애 같고, 네, 이것도 정렬이고요. 합계내는 애. 우리 타입도 배웠습니다. 타입. 네, 타입이 뭐냐? 네, 집도 그때 간단하게 소개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장 함수고 외장 함수는 설치는 되나 임포트 해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에러입니다. sign이라는 sin이라는 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 매스를 하고 이걸 해줘야 그러면 메모리에 매스가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mass.sign 이렇게 쓰죠. 매스 안에 있는 sign.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파일을 임포트,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sign. 그 다음에 파이도 변수가 그 안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mass.py, mass.log, 뭐뭐점 이래야지 그 이름이 중복이 없겠죠. 그래서 뭐뭐점 이런 식으로 씁니다. sign.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안 되죠. 에러죠. 네. 그리고 임포트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임포트 매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매스가 이거는 그나마 4글자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기 밑에 뭐 매스가 엄청 10글자야. 점 사인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엘리어스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매스를 임포트하는데 앞으로 나 MA라고 쓸래.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MA.sign, MA.log 이렇게 줄여서 엘리어스를 줘서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법이 더 있는데 from mass import sign 이건 뭐냐면 mass라는 애가 워낙 큰데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다 필요 없고 요 3가지만 쓸래. 3가지만, 4가지인가요? 4가지만 쓸래.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mass 필요 없죠. mass.sign 아니죠. mass 중에서 이 함수 이름을 직접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ass 빼고 sign. 그러니까 sign, 그냥 log 이렇게 쓸 수 있죠. 가끔 이런 것도 씁니다. 근데 이걸 응용하면 mass 중에서 전체를 다 하고 싶어. 그럼 얘나 같죠 지금 내용이 지금 이거하고 지금 같습니다. 둘 다 전체를 다 임포트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mass.sig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요거의 활용이다 보니까 앞에 mass가 없어도 돼요. sign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름이 좀 중복이 올 수 있어요. 사인이 메스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이건 개인적인 호불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죠. 혹은 엘리어스를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근데 가끔은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한두 개만 임포트하고 싶을 때 요거는 그래도 가끔 쓸 수 있어요. 근데 요 방법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메스 요즘 용량도 많은데 전체 다 해놓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OS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OS의 네임이 뭐냐? NT가 뭐 아시겠지만 윈도우즈의 원래 NT 이름이죠. 네. 그리고 뭐 환경도 보여주고 뭐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 뭐 여러 가지 OS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정보, 네,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지우라는 건데 없어서 지금 에러 난 거예요. 지울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디렉토리 지워라, 뭐 지워라,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라는 애도 가끔 많이 쓰는데 이 시스는 시스템의 시스가 아니라 파이썬 시스템의 시스입니다. 파이썬. 그래서 이 파이썬의 환경을 알아보는 거예요. 파이썬은 실행될 때 어떻게 됐는지, 뭐 카피라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쭉 파이썬에 대해서. 파이썬 버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거 3.8.5네요. 네. 그다음에 뭐 패스, 뭐 이런. 패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패스는 뭐냐면 제가 임포트 할 때 그냥 이렇게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 시스, 아까 임포트 메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스하고 메스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스톨할 때 외부에 있는 파일을 내 PC에 가져와서 적재적소에 카피한다 그랬어요. 그럼 적재적소가 어디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면 우리가 약속해놨어요. 이 디렉토리들에다가 그런 패키지들을 카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PIP로 인스톨하면 여기 어딘가에다가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임포트를 하면 이 디렉토리를 뒤집니다. 이 디렉토리를 뒤져서 그 이름을 찾아요. 근데 만약에 이 디렉토리 없으면 not found 이렇게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 말고 나는 나만의 디렉토리에 갖다 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의 디렉토리에 갖다 놓고 싶으면 패스를 어펜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저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굳이 나만의 디렉토리 말고 그냥 원래 약속한 데다 갖다 물론 시스템을 설계해서 완전한 걸 새로 만드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약속한 곳에 갖다 놓자. PIP 하면 자동으로 글로 가고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든 파일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이거 찾아서 카피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디폴트로 현재 디렉토리는 얘가 읽어줘요. 현재 디렉토리.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냐면 이 파일을 실행한 곳. 우리 여기서 실행했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 밑에다가 파일을 갖다 놓으면 그 패키지 파일을 갖다 놓으면 걔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약속한 곳 혹은 현재 디렉토리 거기를 먼저 찾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not found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 패스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뭐 시간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시간, 지금 현재 시간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는데, 네. 그 차이 여기 인풋 뭐 이래서 인풋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걸렸는지 차이 이렇게 재는 이런 건데, 요거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임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 퍼센트로 시작하는 애는 파이썬 문법이 아니에요. 퍼센트로 시작하는 애는 아이파이썬 문법입니다. 혹시 첫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시나요? 아이파이썬은 파이썬을 인터랙티브하게 활용할 때 편리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얘가 딱 걔입니다. 퍼센트로 시작하는 애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애가 아니라 아이파이썬이 제공하는 애다. 그래서 타임이라는 애는 뭐냐면 이 줄을 실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이거 보면 나노세컨드입니다. 이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거의 안 걸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퍼센트 타임은 이 셀 전체 실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이겁니다. 중간에 타임 슬립을 한번 줘볼게요. 슬립 2초 정도. 그러면 기다렸다가 되죠.
그러면 2초 걸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머신러닝 같은 거 돌릴 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파이썬에서 제공하는 %% 타임을 쓰면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 마지막에 찍어줍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저도 많이 씁니다. 참고적으로 타임 말고 타임 it도 있어요. 타임 it.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한 번 실행했을 때 어쩔 때는 빠르고 어쩔 때는 늦고 시스템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실행해서 통계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주를 실행했더니 110 마이크로 세컨드 걸렸대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로. 근데 몇 번 실행했나 봤더니 1, 10, 100, 1000, 10,000번 실행했어. 10,000번. 그나마 이거니까 다행이지 한 1초짜리 10,000번 실행하면 10,000초 걸립니다. 10,000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 it은 쓰지 마시라. 그냥 차라리 몇 번 해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는 게 낫지. 타임 it 쓰면 이거를 10,000번 돌립니다. 10,000번. 그래서 타임 it은 있지만 가능하면 그냥 타임으로 한 번만 돌리는 걸로 해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임 관련된 애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스템에서 타임은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냐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현재까지 몇 초 지났나 이걸 저희가 토탈 세크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몇 초 지났나.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모든 시스템이 이 토탈 세크로 관리합니다. 초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연으로도 주고 월로도 주고 아까 우리 그레고리력 있잖아요. 그걸로 다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세크를 갖고 있다. 다음에 데이트라는 애도 있죠. 데이트 타임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데이트 타임이나 이런 애들은 시간 관련된 거는 워낙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배울 거고 우리 이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트 타임보다는 우리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시간 관련된 애들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네, 그런 애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자열을 타임으로 바꿔주세요. 타임을 문자열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패키지에서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틸리티인데 그런 겁니다. 요게 2016년 4월 6일이라고 누구나 보이죠. 근데 요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막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쓰잖아요. 유럽 다르고 미주 다르고 국내도 다르고 이렇게. 그래서 요 파스라는 애가 그런 다양한 거를 알아서 스스로 파싱을 해서 보여주는 아이예요. 이렇게 써도 2016년 4월 16일 16시 5분 32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 해줘요. 이거 6월 7일이에요? 7월 6일이에요? 얘는 6월 7일로 보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걸 바꾸면 6월 7일로 보는데 만약에 이걸 16으로 하면 16월 7월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7월 16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경우로 나오기도 해서 100%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도 편리하게 해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랜덤이라는 함수도 많이 씁니다. 랜덤은 우리 나중에 그 패키지 같은 거 머신러닝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랜덤 수를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시드라는 걸 뿌리고 랜덤인 것처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수를 받으려면 여기 보시면 랜덤 인트 1부터 10까지 아무거나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랜덤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뽑아주세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시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거 계속 시드 똑같은 거 주면 계속 똑같은 숫자 나와요. 이렇게. 시드를 바꿔줘야 이게 다른 숫자가 나와요. 네. 물론 한 시드에서 똑같은 수 나오고 요거만 실행하면 계속 바뀌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랜덤 시드는 어떻게 주냐면 전통적으로 아까 말했던 토탈 세크를 일정한 수로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시드를 계속 바꿔줘요. 그러면 계속 바뀌니까 계속 다른 수가 나오겠죠. 원래 우리 보통 이제 그냥 팁인데 보통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랜덤 값이 시드를 동일하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돌리는 것하고 학생들이 돌리는 게 하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늘 돌린 거하고 내일 돌린 거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돌릴 때는 랜덤 시드를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정해놓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머신러닝 패키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랜덤 시드 같은 걸 달라는 데가 있어요. 함수가. 그러면 보통 다르게 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수를 정해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미로 로또 넘버 뽑는 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당연히 이거 가지고 로또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절대 맞지 않습니다. 네, 로또 넘버 뽑는 건데 로직만 볼게요. 랜덤으로 먼저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었는데 먼저 로또 넘버스라는 걸로 빈 리스트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배운 while문 무한 루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또 넘버가 랭이 6이면 그만하라는 거야. 근데 처음엔 0이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밑으로 흘러 내려가겠죠. 그리고 랜덤 1부터 45까지 하나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넘버를 넣고 그 넘버가 로또 넘버 안에 있냐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7을 뽑았어. 근데 또 7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있으면 continue 뭐죠? 이 밑에 하지 말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같은 숫자를 뽑으면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네, 로또 넘버가 같은 숫자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뽑은 수를 여기 넘버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라는 어펜드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6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렬까지 해서 리턴해 주세요. 이런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무 로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해서 리턴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력. 그럼 이렇게 된대요. 12, 22, 26, 34, 40, 41. 네, 이렇게 됩니다. 45까지인가요? 44까지인가요? 네. 제가 로또를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랜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랜덤 보면서 요 안에 있는 그 while문 우리 배웠던 무한 우리 로또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while문을 어떻게 무한 루프를 쓰는지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다음에 이 리스트에다가 값을 어떻게 어펜드 하는지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걸로 대부분 다 이거의 응용이에요. 이 틀에다가 계속 뭔가 복잡한 로직만 들어가고 함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틀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한 루프 돌리고 조건에 따라서 브레이크, 조건에 따라서 컨티뉴, 그 다음에 뭔가 리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그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는 로직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요 간단하니까 한번 쭉 이해하시고 손으로 한번 짜보기를 추천드려요.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짜보고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빼먹었는지 요거를 꼭 한번 손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랜덤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 함수를 이용하는 예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숫자 맞히기 게임이야. 숫자 맞히기. 그래서 1부터 100 사이 숫자를 생각해봐. 그럼 내가 뭐 77. 그럼 맞춰. 그러면 뭐 50. 그러면 그거보다 큰데? 뭐 70. 그거보다 큰데? 90. 그럼 그거보다 작은데? 이런 식으로. 네,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는 컴퓨터가 숫자를 랜덤하게 하나 뽑고 사람이 맞추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사람이 생각하면 컴퓨터가 맞추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로 한번 볼게요. 숫자 맞히기 게임. 랜덤 수를 일단 임포트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랜덤점 해서 1부터 100 사이 수를 갖다가 하나 랜덤 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answer 이거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을 값이에요. 일단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none으로. 그리고 나서 while 계속 나오죠. 무한 루프 돌릴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하나 줍니다. 종료하라면 퀴즈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먼저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선택하세요. 받아서 ANS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먼저 숫자를 체크하기 전에 얘가 종료할 건지 말 건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저는 종료하라면 퀴즈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조금 뭐 Q라든가 XC라든가 입력해도 그냥 제가 받아주려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입력하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찍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하면 이 while문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종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ANS를 여기까지는 지금 그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isDecima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isDecimal은 이 입력한 문자가 ABC인지 1, 2, 3인지 이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시멀이 이 ANS가 1, 2, 3 이런 숫자라면 참을, 그렇지 않다면 거짓을 주는 애고 얘에 낫이 들어있으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입력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그 숫자가 아니고 A, B, C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입력이죠. 잘못된 입력이라고 알려주고 continue 다시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요 while 처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continue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요거 걸리면 너 입력 잘못됐으니까 다시 입력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ANS는 이미 이제 숫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인티저로 바꿉니다. 이제부터 막 비교하려고 인티저로 바꿔요. 크다 작다 비교하려면 인티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만약에 입력한 숫자가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찍어주고 continue, 또 continue 나왔어요. 어디로? 1로 가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는 1부터 100 사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까 랜덤하게 뽑은 숫자하고 같으면 축하한다는 메시지 주고 종료는 뭐죠?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하면 while문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셀이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보다 크면 정답은 네가 선택한 것보다 작은 수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continue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정답은 네가 선택한 것보다 큰 수야 알려주고 다시 continue 이렇게. 그러면 종료하는 방법은 정답을 맞추거나 아니면 퀴즈를 입력하거나. 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종료하는 방법은 정답을 맞추거나 퀴즈를 입력. 만약에 좀 불친절한 프로그램이라서 이걸 빼먹으면 정답 맞출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나왔죠? 1부터 100 사이 숫자를 선택하래요. 우리 빠르게 맞추려면 만약에 Q를 입력하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1부터 100 사이 숫자를 입력하는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A, B, C 이런 거 입력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종료하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0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1부터 100 사이 숫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다시 하래요. 네, 다시. 그래서 그럼 제일 빠르게 맞추려면 바이너리 서치죠. 50 잘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답은 50보다 작은 수랍니다. 50보다 작은 수. 뭘 선택하시겠어요? 49인가요? 25죠. 25 이렇게 반씩 잘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정답은 25보다 작은 수랍니다. 그러면 대충 반 자르면 뭐 한 10, 13 정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한 번에 맞췄는데? 네, 정답 아니죠? 아니, 맞춘 거 아니죠? 13. 정답은 13보다 큰 수랍니다. 그럼 13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수입니다. 13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수. 20쯤? 네. 20보다 큰 수. 그러면 20과 25. 23. 네. 23보다 큰 수입니다. 24인가요? 네. 굉장히 되게 못 맞추네요. 딱 찍어서 맞기도 하는데. 네. 24. 네. 24가 정답입니다. 24를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게 끝난 거죠. 그래서 끝내는 방법은 브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거나 퀴즈를 입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직의 순서예요. 무엇부터 체크할 것인가? 어떤 것부터 체크할 것인가? 이것도 정답을 미리 딱 맞으면 이 밑에 굳이 이런 복잡한 거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체크하는 게 더 원활하게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것인가, 이거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종료는 가능하면 위쪽에 올려주셔야 돼요. 종료는 위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잘못된 거 체크.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와야 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숫자라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로직에 의해서 체크.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간단하게 해봤고 요거의 역도 가능하겠죠? 사람이 생각하고 컴퓨터가 맞추는. 컴퓨터가 맞추려면 반씩 쪼개서 맞추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로직을 한번 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함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인자 주는 방법, 리턴값 받는 방법, 그리고 실제 함수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빌트인 함수, 외장 함수,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근데 우리가 만드는 패키지나 이런 애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 외부로부터 인스톨을 해서 내 PC에 갖다 놓고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내장 함수는 파이썬이 설치될 때 자동으로 설치되고 파이썬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올려주는 아이. 외장 함수는 파이썬이 설치될 때 설치는 되나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려주지는 않아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임포트로 올려서 써야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 파일에서 직접 디파인으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에 있는 걸 임포트해서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되는 아이. 근데 그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파이파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우리도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함수는 꼭 필연적으로 꼭 쓰셔야 됩니다. 함수를 써야 프로그램이 간단해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의 걸 쓰려면 다들 함수로 제공하고 있어서 함수를 꼭 사용을 하고 잘 사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쓰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인풋 값과 아웃풋 값만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함수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